다음 날 아침 강인호는 어제보다 더 누추한 차림으로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헌 코트와 바닥이 다른 운동화, 손에는 찢어진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그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은 이미 많은 고객들로 북적였고 냉난방기의 공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조용하던 분위기 속에서 몇몇 고개가 그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특히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인호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한 남성은 휴대폰으로 그를 찍는 듯한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윤세진이 창구 너머에서 고개를 들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오늘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며 그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인호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세진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봉투 안에 든 낡은 서류를 펼쳐보며 조심스럽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계좌 개설을 도와달라는 말에 그녀는 정해진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안내했습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지점장 오 차장은 표정을 굳힌 채 조용히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간 세진은 지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진 씨, 고객님들 불편해하세요. 너무 친절하게 대하니까 계속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점 이미지도 생각해야 해요. 다른 직원들 눈치도 좀 보시고요.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인호는 창구를 나서며 뒤돌아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인호는 어제보다 더 누추한 차림으로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헌 코트와 바닥이 다른 운동화, 손에는 찢어진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그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은 이미 많은 고객들로 북적였고 냉난방기의 공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조용하던 분위기 속에서 몇몇 고개가 그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특히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인호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한 남성은 휴대폰으로 그를 찍는 듯한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윤세진이 창구 너머에서 고개를 들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오늘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며 그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인호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세진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봉투 안에 든 낡은 서류를 펼쳐보며 조심스럽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계좌 개설을 도와달라는 말에 그녀는 정해진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안내했습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지점장 오 차장은 표정을 굳힌 채 조용히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간 세진은 지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진 씨, 고객님들 불편해하세요. 너무 친절하게 대하니까 계속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점 이미지도 생각해야 해요.
다른 직원들 눈치도 좀 보시고요.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인호는 창구를 나서며 뒤돌아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강인호는 더욱 초췌한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한쪽이 찢어진 바지, 어깨가 한껏 움츠러든 모습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은행 내부, 그러나 오늘은 공기가 한층 더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 몇몇은 그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침내 창구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용무로 오셨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다른 고객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윤세진이 창구 너머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고 다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은 저희 고객이에요. 제가 상담하겠습니다. 경비원은 머쓱하게 물러났고 세진은 인호를 상담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은 태도로 그에게 다시 인사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호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세진은 지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오 차장은 냉정한 얼굴로 문을 닫더니 조용히 책상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본사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 반복적인 출입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신고였습니다. 세진 씨가 계속 응대하시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세진은 짧게 숨을 들이쉰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꾸하지 않은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서 폴더를 열어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녀는 출력한 종이를 접어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는 은행을 나서던 그녀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시험이 한 사람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인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은행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맞춤 양복,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옆에는 수행 비서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정차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순간 지점 앞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누구지? 하는 속삭임이 오갔고 지점장 오 차장은 그를 알아보고 얼른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그는 당황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인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점장과 은행장, 그리고 윤세진을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회의실로 소환됐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인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말없이 그를 바라봤고 세진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인호는 그녀가 작성해둔 사직서를 언급하며 그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녀에게 본사 사회 공헌팀 리더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세진은 놀란 얼굴로 손을 들어 거절하려 했지만 인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자리가 어울립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세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 대강당에서는 전 임직원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단상 위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 말을 아끼던 그였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은행 한 지점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숙자로 변장했던 경험과 윤세진이 보여준 행동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진은 무대 뒤에서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자신이 언급될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 직원이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감탄과 자성의 분위기가 흘렀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점장 오 차장은 세진을 조용히 찾아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세진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본사는 고객 응대 교육 지침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세진은 사회공헌팀장으로서의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본사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책상 위에는 노숙인 지원 프로젝트 계획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그녀는 현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사례를 떠올리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의는 길었지만 모두가 진심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서울역 인근 복지관에서 첫 교육이 열렸습니다. 세진은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강연장에 섰고 조심스레 자리에 앉은 수강자들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강의는 쉬운 단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의 눈빛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한 노인은 강의가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진은 그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본사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돕기 시작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응원의 글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세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윤세진과 강지훈의 결혼식이 한적한 야외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담백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가족, 동료,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노숙인 복지단체 관계자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세진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식장에 입장했고 강지훈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맞추고 짧게 인사한 뒤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결혼식 사회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며 하객들의 박수를 이끌었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조용히 뒷줄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흐뭇함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세진은 인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작지만 정성 가득한 가족 식탁이 차려졌고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 만들어진 관계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윤세진은 사회공헌팀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언론에 소개되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우는 그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연계한 후원 플랫폼을 구축 중이었습니다. 은행 본사 1층 로비에는 함께하는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 전시 코너가 설치되었고 세진의 사진과 활동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탄하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느 오후 로비 안으로 낯익은 노숙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는 벽면의 영상을 바라보다가 세진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마침 로비를 지나던 세진은 그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남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왔고 그 따뜻한 빛은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변화가 현실이 되었고 그 파도는 점점 더 넓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오늘도 새로운 강연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